지난 시간에 인성과 식상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죠? 식상에 대해서. 인성은 나에게 지식을 지식과 또 지혜, 전문적인 또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성을 나타내죠. 전문성을. 그래서 지식까지 해서 세상을 보는 식견을 넓게 만들어준다. 그죠? 현명하고 총명한 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세상 보는 안목이 굉장히 넓죠. 넓게 만들어주죠. 그죠? 인성은. 그래서 이런 인성을 가지고 내가 인성을 가지고 식상을 통해서, 그죠? 식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인성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 그렇죠? 그래서 식상은 기회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다. 그리고 재능이다. 인성을 통해서 갖는 재능이죠. 그래서 행위를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한다. 자기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인성,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식상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보면 자기의 원국 사주가 제일 일단 첫째로 좋아야 되고, 첫째 제일 좋아야 되고, 좋다는 얘기는 내가 간목이나 여기에 있는 오행들은 이 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음의 기운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요 가질 때가 우리가 보면은 장생, 목욕, 반대, 건록, 제왕, 쇠, 거기까지 그러면 신강, 신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올라갔을 때 양에게 이 오행들이 이쪽에 있는 지지를 깔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병사묘 절태양에 걸린다. 그러니까 신약하거나 극신약하죠. 근데 이런 신약이나 극신약을 탔을 때는 식상이나 이런 자기 일에 도모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만약에 간목이 있다. 간목이 자기의 환경에 좋은 환경에 지지를 깔고 있다면 신왕자가 되는데, 이런 신왕자는 항상 야망이 있다는 거죠. 야망. 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야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지나 위에 있는 지지에 이 땅이 있으면 이쪽으로 향해서 적지에서 야망을 갖는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관으로 인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야망이 있고, 또 재물에 대한, 그죠? 시장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다든가, 편재, 그쪽 우리가 그 편재라고 하는데, 편재, 시장의 돈, 겁재의 돈을 가져보겠다 해서 야망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자기 지지를 깔고 있을 때 위쪽에 있는 적지에서 활동을 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신왕자, 신광자만이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본인의 이제 간목이라 할지라도 자기 원국에 깔고 있는 것이 요 대운과 세운을 잘 알아야 된다. 대운과 세운.
꼭 연관을 시켜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있는 지지가 내가 허약하다, 절대하니까. 그러면 대운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대운에.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신강자, 신왕자, 신강이나 신왕자로 있을 때는, 그렇죠? 이 신강, 신왕자 있을 때는 야망을 위해서 적지로 가는데, 여기 대운에 또 나와 또 신강, 신왕, 내 환경이 오면은, 대운에 나의 환경이 오면은, 만약에 음기운에서 지지를 가는데, 여기서 음기운에 지지가 온다면, 그렇게 별 도움이 안 돼요. 나의 야망은 적지에 가서, 내 야망을 펼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음기운이 또 들어온다면은, 음기운보다 이제 오히려 내가 신경할 때는 양의 대운이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양의 대운이 오더라 해도 뭐 순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모진 각고 끝에 성취한다. 그래서 요 대운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신경할 때는 똑같은 나의 환경이 있으면, 그렇죠? 여기에 있는데 대운마저 이런 같은 기운이 온다면은 야망을 펼칠 수가 없고 자기 구역에서 욕심 없이 농사꾼과 같은 욕심 없이 만약 내가 내 사주에 칠살이 있다. 내가 신강하다. 신강신왕한데 칠살이 있는데 만약에 이 칠살이 이 욕망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칠살이 하나도 깔려 있다면 그러면 이 칠살이라는 욕망이 아주 야망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칠살을 잡기 위해서는 적지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적지의 대운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적지의 대운이 아니고 나의 또 같은 기운을 가진 대운이 온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골목대장 벽이뿐이 안 되잖아요. 골목대장 그런 격분이 안 된다. 큰 야망을 이루려면은 권력, 그렇죠. 권력이죠. 이 야망이라는 권력이니까. 권력을 얻으려면은 적지에 가서 활약을 한다. 그래서 쟁취하는 것이죠. 호랑이를 잡는다는 거죠. 호랑이. 적지에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여기에 무장을 하고 나의 오염 밑바탕을 해서 신강신약을 해서 적지로 가서 호랑이 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니고 대운마저도 나의 이런 지지를 깔고 있다면 호랑이 잡는 게 아니라 골목대장에 역할 뿐이 안 한다. 그리고 재를 바라보는 관을 바라보는 치사하는 재를 바라보는 시장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기가 큰 부를 이루려면은 시장의 돈, 그렇죠? 시장 적지를 가서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 또한 같은 대운의 지지가 왔다 하면은 자기 지역에서 소규모로 욕심 없이 이렇게 뜻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식상과 인상을 나누려면 가령 한 부부가 손수레로 야채 장사를 한다든가 무슨 장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야채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깨닫기로는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우리가 이제 손님들이 오는데 한계가 있다. 내 주위에 있는 그래서 수익이 별로 없다. 생각 끝에 멀리 시장으로 나가자. 그렇죠? 시장에 많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아가면은 수익이 더 많을 것이다. 여기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적다. 그러면 이 노부부는 이 손수레로 갖고 있는 것을 생각 끝에 면허증을 딸 것이다. 면허증도 하나의 일반 자격증이니까 이것도 인성에 속하는 거죠. 바로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인성이란 말이죠. 후천적인 인성을 가지고 노력해서 면허증을 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면허증을 따니까 이제 화물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다 물건을 싣고 이제 시장으로 나간다. 사람 많은 곳으로. 이런 게 이제 식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성을 인해서 면허증 따서 이제 내가 일을 더 크게 도모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 나가서 경쟁자를 물리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식상과 인성 서로 연관이 되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비견이 하나 있으면 비견은 재를 수해주고 비견은 사회 지원자죠.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고객. 그렇죠? 그리고 비견이 있으면 좋다. 인성이 비견과 나와 생해주면서 이 비견이 나한테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식상과 이제 인성과 식상에 대해서 있는데 대우는 확실하게 그런 대우는 항상 내가 신강신앙해주면 적지에 있는 그런 대운이 더 좋다. 신강. 그 대신에 내가 신약하고 할 때 여기에 위에 있는 양의 기운으로 자신의 기운을 깔지 않고 양의 기운을 깔고 있을 때는 신약하고 극신약이 되는데 이럴 때는 대운에 의지하니까 나의 기운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기운이 와야 돼. 잠깐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대운은 절대 충을 내서는 안 된다. 충이란 형은 이 서로 위해서 직격탄에 서로 직격적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깨진단 말이죠. 그죠? 묘유충, 진술, 사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충이 온다면 서로 깨지는 거기 때문에 대운이 근데 가령 간목이 오화를 깔고 있다. 불리하다 이거죠. 양이 기운이니까. 그럼 대운에서 자가 온다면 그렇죠? 자가 온다면은 자와 만나서 깨지는 거죠. 이럴 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거지가 바꿔지든지 직업이 바뀌어지든지 자기 신상의 문제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대운에서 이렇게 깨는 건 요거는 또 좋은 거죠. 그나마도 괜찮아요. 희생타니까 자는 간목의 잔데 자가 와서 희생하는 것이죠. 깨는 것이죠. 나의 무정한 지지를 깨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간목이 자신의 자를 깔고 있다. 근데 만약에 오화가 대운에서 왔다. 그때는 이렇게 직격적으로 충이 일어나면 나의 것이 깨지는 거니까 내가 불리하고 손해라는 거죠. 변화가 불리한 쪽으로. 지금 여태까지 대운의 오화가 오기 전까지는 이 자로 힘을 잃어서 모든 일에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됐는데 이제 오화 와서 깨지니까 굉장히 약해져서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형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형 같은 경우에는 인이 있다. 사가 대운에서 온다. 이건 직격탄은 아니에요. 형은 어떤 불화와 걸림돌, 방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직격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 분쟁을 하더라도 이 인목은 계속 살아서 나의 근기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격탄이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대운을 항상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성계 어느 책자에 보니까
이성계 그 사주가 풀이가 나와 있어서 한번 이성계 사주를 한번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기, 미, 정, 해. 자, 을해. 여기가 연이죠. 연, 월, 일, 시. 자, 여기 일주 이성계 사주를 한번 해요. 천간에 을목만 빼놓고는 자기 세력이죠. 밑에 세력. 참 좋죠. 그죠? 2개 이상 3개씩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지지도 보면은 미토만 빼놓고, 저 밑에는, 기토 입장에서, 양의 기운이니까, 음의 기운이 3개씩이나 있죠. 아주 구성이, 일단은 딱 봐도, 신강한 느낌이 들죠? 자, 기토의 인성이 정화 아닙니까? 그죠? 정화. 이 정화가 또 보통 정화가 아니라 해를 2개나 깔고 있으니, 그죠? 2개나 깔고 있으니. 이거는 정화가 만약에 촛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간목과 임수, 그죠? 간목은 심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 그리고 임수는 뭐랄까, 기름과 같은 것이죠. 그죠? 꺼지지 않는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2개씩이나. 인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학문에도 능하고, 그죠? 지식과 지혜가 출중하고, 현명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천간에서, 밑에서도 천간에 되니까 의식주가 풍부하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해 중에 갑은 뭡니까? 관이고, 임수는 귀함과, 관이니까 귀함과, 요 재성하니까 돈과, 이 밑에 자기의, 고향에 또 자기가 처녀신을 할 때 아주 큰 밑바탕이 되는 이것만 봐도, 기토가 자기 고향에서 아주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그렇죠? 간목은 권력 아닙니까? 관이니까. 임수는 재니까 부가 멈추고 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런 인성이 그래서 초년 시절에 벌써 우리가 이제 사주를 항상 나눌 때는 여기 기점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여긴 부모의 그늘이고 부모의 그늘.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자리하는 그런 시기니까 30대 전후로 해서. 그렇죠? 벌써 이제 부모가 탄탄하죠. 자기 고향에 일단 탄탄하죠. 부와 기가 다 이쪽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을목이 뭐냐면 칠살이죠. 기토에서 목국토 칠살이죠. 요게 또 아버지 자리다. 아버지가 조상의 자리고 아버지 자리.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칠살이다. 무섭다. 이거. 엄격하다는 거죠. 그렇죠? 칠살은 권력인데 남을 치면서 잡는 것이 칠살의 권력이죠. 그 대신에 이제 유정한 관은 항상 인성과 더불어서 아주 자비롭고 어질고 관용, 아량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있는 관인데 칠살은 권력을 움켜쥐려는 그렇죠. 호랑이와 같은 기질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칠살이 나의 영역에서 이 시절에 있는 칠살은 힘이 없는 거죠. 을목은 이쪽 분야인데 해에 있다는 얘기는 벌써 어떻게 병사묘 절태양이죠. 네, 을목이 햇빛을 바라보고 태양을 양의 기운을 받아서 성장하고 이러는데 이 지하에 묻혀있으니 어둠에 묻혀있으니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약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이제 제가
거듭 말씀하셨지만 을목을 간목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충분히 밑에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가 호랑이 같은 기질이 있지만 나한테 그래도 기계를 심어주고 야망을 갖게 하는 그런 아버지라는 얘기죠. 이게 간목의 기질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이 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신강하고 신앙하기 때문에 을목이 하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기 궁이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봐서는 돈과 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귀와 권력과 집안들이. 근데 여기에 보면 요거 이제 변화 항상 이제 내가 신강하면 인성이나 또 나의 근기가 있으면 식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식상을 병화다. 간목 입장에선 병화다. 병화가 있다. 그럼 이걸 정화로 충분히 할 힘이 있다는 얘기죠. 지혜와 나의 힘의 근기로서 충분히 병화를 정화로 해서 좋은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천간에 이제 칠살이 있는데 이것이 호랑이가 아니라 야망을 펼칠 수 있는 칠살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태년. 그래서 이제 요게 아버지의 영향이 이제 컸다. 무관으로 그렇죠. 칠살은 무관이죠. 무력으로서 권력을 잡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에 미토에 을목이 있죠. 그렇죠? 칠살에. 그러니까 본인은 일주에 자기 뿌리에 가지고 자기가 직접 깔는 뿌리에 칠살이니까 칠살 기질이 있다는 얘기죠. 벌써 무관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무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천간에 칠살이 나타나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뭐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무예에 능하고 이제 그런 기질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아버지에 의해서도 또 그래서 요런 지지를 깔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망을 채는 이제 적지로 향할 수 있는 기량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요 형이 또 있죠, 여기. 이럴 때는 관으로 인해서 간목과 임수, 지장간에 있는 임수를 간목은 나한테 법을 잘 지키고 예의범절 바르고 그렇죠? 조금도 게으르지 않게 분발할 수 있게끔 날 책찍질 해주고 윗사람에 의해서 보호받고 또 여기에는 임수가 있으니까 아주 부유한 집안에 그래서 학문을 이럴 때는 무예와 학문 이런 게 전념하는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계의 사조라고 하니까 성기명리학 이론에 대입시키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성계가 지금 이게 이제 이성계라 할 때는 이제 같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성계가 아니고 단 요 사주를 현 시대의 사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또 아마 권력이니까 아마 칠살이니까 아마 법관, 법에 뭐 검사, 판사, 뭐 이런 쪽 경찰, 그렇죠? 큰 자리를 여기에 벌써 법을 수호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재와 관이 인성을 생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성에서 학문 역시 뒤떨어지지 않고
덕, 남한테 베푸는 덕 또한 자기가 가진 기량을 덕으로 베풀고 억압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런 사람은 그릇이 벌써 돼 있다 하는 걸 벌써 알 수가 있다. 법조계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성계의 이제 사주를 이제 이렇게 봤는데, 자, 본인이 이렇게 을목이 있고 여기에 벌써 간목 또한 만약에 인을 깔고 있다면 본인의 근기가 왕성하지만 뿌리가 있어서 자립심이 대단하죠. 자립심이 대단하죠. 자기 뿌리니까. 그렇지만 여기 병화나 모토가 있다면 같이 이제 지장가 있으면 요 기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남한에. 병화의 기질, 무토의 기질. 그렇죠? 적지에서 이래서 요 편제를 얻으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대우를 보면 저기 초년에 보면 을유와 그렇죠? 병술이라는 을목과 병화는 이 영역에서는 힘을 못 쓰죠. 아무런 힘은 요게 이제 대운했을 때 힘을 못 쓰죠. 여기는 묘지고 병은 묘지고 유는 병사묘에 걸려 있을 테고. 그러니까 요 천간은 대우는 뿌리니까 대우는 요 환경의 지원이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은 지금 요때 을유와 병술 이게 2살, 12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때는 자기가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자기의 기운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야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자기 고향에서 학문과 무예와 그렇죠? 윗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범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기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되겠죠. 기량을 늘려가겠죠. 그래서 고향에서 그렇죠? 자기 자리에서 고향에서 심신과 심신의 단련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기 기량을 조금씩 이제 넓혀가다가 그렇죠? 이제 야망이 있단 말이죠. 7살에 대한 기질이 여기 있고 여기에 떠 있기 때문에 야망의 기질이 항상 몸에 있는데 언제 이제 이때부터 신미 오 사 진 요죠. 이때부터 적지로 자기 야망을 떨치기 위해서 20대 중반서부터인가 활약을 하기 시작하죠. 이성계가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아버지의 힘을 같이 합해가지고 이때부터 적지에서 야망을 충분히 야망을 펼칠 수 있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자기의 그래도 축, 해 이쪽으로 흘러간다면 아마 동네에서 골목대장을 분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큰 야망을 갖기 위해서는 적지로 향해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야망을 펼치는데 물론 우여곡절은 있죠. 탄탄대로 적지에서 활약하는 거기 때문에 호랑이 잡기 때문에 호랑이 잡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만치 자기도 힘이 빠지고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강자는 이쪽으로 그렇죠? 적지 쪽으로 흐르는 게 좋다. 여기까지는 이제 고향에서 심신단련과 지혜터득 학문 이쪽으로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중반인가 뭐 후반 정도 했죠. 이때부터는 적지를 향해서 호랑이의 글로 이제 들어가서 적지에서 자기 암호가 펼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말해볼 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뭡니까? 잠이 원지죠, 원지. 자, 자가 있고 미토가 있다. 서로 기질이 다르니까 직접적인 뭐 좌우충, 충미충은 아니지만 형이란 말이죠. 이것도 내는 잠이 형이죠. 그래서 원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원진에 의해서 충돌하기 때문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서로 자식궁과 나의 궁이 원진이기 때문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 안 했지만 이성계는 자기가 조선왕조에서 6년간의 정치뿐이 못했죠. 자식들의 고육 상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요 후반에 자기가 정권을 쟁탈했어도 후반에는 결국은 요 충을 해서 간목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의 관이 못하고 그렇죠? 이때 우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잠이 원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데 만약에 미터가 없고 서로 하나다면은 아마 오래도록 순탄하게 왕의 자리를 지켰을 것인데 이 자식 간의 싸움으로 자식궁이고 그렇죠? 요 간목도 원래는 훌륭한 자식들인데 이 싸움 이 밑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을목칠살 나를 치는 칠살로 이제 변하는 것이죠. 진짜 그렇죠? 힘이 없으면 변해지게 되고 흐려지게 돼 있는 거죠.